저선량 방사선의 인체 영향, 생활 방사선의 이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튜버 로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늘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음식을 먹고 숨을 쉴 때도 끊임없이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에도 0.01mSv, 비행기로 프랑스를 1회 왕복할 때에도 0.07mSv의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는 낮은 수준의 자연 방사선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서 일상적으로 인체 내부에서 또는 외부로부터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연 방사선은 땅에서 나오는 지각 방사선, 음식을 통해 체내로 들어오는 방사선, 공기 중 흡입을 통한 라돈, 우주에서 노출되는 우주 방사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3.0mSv의 자연 방사선에 피폭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일반인의 연간 선량 한도를 1mSv, 방사선 작업자의 연간 선량 한도는 평균 20mSv로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저선량 방사선의 의미와 영향. 방사선의 위험도는 방사선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단위인 시버트로 표시하는데요. 시버트는 방사선의 형태와 관계없이 어떠한 방사선이든지 그 방사선으로 인한 생물학적 효과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방사선인 경우 자연 방사선은 괜찮고 인공 방사선은 더 위험할까요? 정답은 동일한 방사선량을 받는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자연 방사선이나 인공 방사선이나 차이가 없답니다. 따라서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자연 방사선이냐 인공 방사선이냐는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연 방사선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연 방사선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땅에서도 자연 방사선이 나오는데요. 암석이나 토양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에 의한 방사선을 지각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땅에서는 자연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 토륨과 그 자손, 그리고 칼륨이 존재하며 인체는 주로 이 물질로 인한 감마선에 의한 외부 피폭을 받게 됩니다. 이 자연 방사성 물질은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겨날 때 같이 태어났으며 수명이 짧은 물질은 모두 소멸돼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토륨, 칼륨같이 수명이 아주 긴 방사성 물질과 그 자손들은 앞으로도 무궁한 세월 동안 인류와 함께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의 자연 방사성 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의 몸속에 축적됩니다. 음식물 속에 포함된 대표 핵종은 칼륨 40으로 우리는 일상적으로 쌀, 배추, 고구마, 토마토 등에 포함된 칼륨 40을 항상 섭취하고 있으며 섭취된 칼륨 40으로부터 몸 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으로 인해 매년 약 0.17mSv의 내부 피폭을 받습니다. 즉, 흙 속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음식물에 축적되고 결국 사람의 몸속에도 축적됩니다. 세 번째로 우주 방사선은 끊임없이 지구에 비처럼 쏟아집니다. 우주 속 태양과 은하에서 1차 우주 방사선이 만들어지는데요. 우주에 있던 우주 방사선이 지구의 자기장을 뚫고 대기권에 도착했을 때 대기를 이루고 있는 질소, 산소 등과 만나 중성자, 뮤온과 같은 2차 우주 방사선을 만들어냅니다. 이 우주 방사선의 양은 우주 공간에서 가장 많고 지구로 들어와 공기와 접촉하며 들어올수록 적어집니다. 마지막 자연 방사선의 연간 피폭 선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라돈입니다. 토양이나 암석 등에 함유된 우라늄이나 토륨은 몇 차례 붕괴를 거쳐 라듐이 되고 라돈은 이 라듐이 붕괴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우라늄의 자손들은 라돈만 제외하고 모두 무거운 금속이라서
제자리 주변에 멈춰 있다가 불활성 기체인 라돈가스가 탄생하면 날렵하게 움직입니다. 이 라돈과 라돈 자손은 호흡을 통해 체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몇 년 전 문제가 됐던 D사의 라돈 침대 사건 기억하시나요? D사는 2007년경부터 토론과 라돈을 방출하는 모나자이트 분말을 함유한 침대를 8만 개 이상 공급했고, 사용자에 대한 피폭 예비 평가 결과는 모델에 따라 연간 수 밀리시버트에서 14밀리시버트까지 이를 것으로 나타나 국민이 방사선 피폭에 대해 우려할 사태임이 명백해졌는데요. 이런 파문에 대해 대한방사선방어학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해당 모델 매트리스를 보유 중인 사용자는 비닐과 테이프로 한 겹으로만 싸면 추가 라돈 피폭을 차단할 수 있으며, 연간 10밀리시버트 수준은 상당한 양이고 부당한 방사선 피폭임은 분명하지만 그 영향은 우리 국민이 연간 받는 자연 방사선 양과 의료 방사선 양이 약 5밀리시버트인 사실과 견주어 가늠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어떠신가요? 그럼 라돈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가장 손쉬운 라돈 저감법은 환기입니다. 겨울철과 오래된 주택에서는 환기를 더 자주 해야 하고 하루 3번 이상, 최소 30분 이상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라돈이 너무 높게 나오면 틈새 시공이나 라돈 배출 설비와 같은 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연 방사선량은 국가 간, 지역 간에도 다릅니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주민은 어떨까요? 실제로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의 연간 자연 방사선량은 2.31밀리시버트이며 원전으로부터 매년 0.01밀리시버트씩 더 받아 연간 2.33밀리시버트입니다. 이에 반해 강원도민은 연간 3.44밀리시버트의 자연선량을 받습니다. 이처럼 고리 원전 주변에 거주하며 원전 가동으로 인해 추가로 받는 방사선량은 지역 간 방사선량의 차이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적은 선량입니다. 그리고 자연 방사선량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도 건강에 영향이 없습니다. 중국 양장, 인도 케랄라 지역 등은 연간 약 5밀리시버트 내외의 높은 자연 방사선량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로 인한 주민 건강 영향이 관찰된 바는 없습니다. 100밀리시버트 미만의 저선량에서는 건강 위험성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일본 원폭 생존자 9만 명 생애주기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0밀리시버트 이상에서는 피폭 선량과 암 위험의 비례적 관계가 잘 정립되지만 100밀리시버트 미만에서는 암 발생 증가에 대한 역학적 근거를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국 보건물리학회 성명에 따르면 100밀리시버트 미만의 저선량에서는 관찰할 수 있는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도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자연 방사선을 통해 저선량 방사선이 무엇인지, 인체에 영향은 있는지 등을 살펴봤는데요. 방사선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겨날 때 같이 태어났으며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방사선을 이해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